갑자기 이제 우리가 백핸드 자세를 잡고 있는 상태에서 공이 짧게 오는 경우들이 있어요. 만약에 길게 오더라도 내가 이제 백드라이브 자세 잡았다가 공이 좀 안 좋다 그러면 백핸드로 전환, 카트라든가 이런 걸로 전환을 할 수가 있는데, 우리가 이제 이런 습관들이 사실 있어요. 뭐냐면은, 자, 같이 카트 한번 줘보세요. 서비스를 넣고 난 이후에 걸려고 하다가 카트를 하게 되면 이 카트에 대한 부분을 실제로 약간 좀 이렇게 그냥 밋밋하게 대주는 경우들이 많이 있어요. 그거는 우리가 이제 잠플레이라는 거를 이제 이번 편에서는 이제 잠플레이에 대한 거를 좀 설명을 드릴 건데, 제가 생각할 때는 그 게임하는 요령 중에 하나가 한 세트에 커트만 사실 잘해도 3, 4점 정도에서 5점까지도 한 그 11점에서 한 5점 정도도 커트로만 해서 득점을 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그 득점이 안 되더라도 그런 어떤 상대방을 약간 몰아세우는 어떤 그런 박자라든가 코스라든가 어떤 모션이라든가 그런 걸 통해서 그 다음 볼에 대한 어떤 그런 좋은 공들을 내가 좀 처리할 수 있는 어떤 그런 방법이 있다는 얘기죠. 뭐냐면, 카트 한번 줘보세요. 서비스를 놓으면 아까 백드라이브 자세 잡았다가 이렇게 잘라주면 이거는 상대방 입장에서는 내가 전환이라는 걸 하면서도 그냥 밋밋하게 대주는 것과 약간 이런 박자를 한다는 것과 이게 좀 다르거든요. 다시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첫 번째는 백핸드 자세를 잡아라. 이렇게 잡으라는 거죠. 이렇게. 두 번째는 잡고 난 이후에 그 커트로 전환, 내가 이게 자신이 없어서 커트로 전환할 때는 조금 커트도 공격적인 커트라든가 박자를 뺏는다던가 모션을 쓰는 어떤 그런 잠플레이에 대한 어떤 그런 형태를 주고 난 다음에 다시 공격적인 형태로 다시 바꾸라는 거죠. 전환이 됐다 해서 내가 공격을 하려다가 다시 이런 수비가 아니라 공격을 하려다가 공격적인 카트를 그냥 똑같이 진행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자, 2번이에요. 이제 아까 전에 1번은 어떻게 했냐면 백드라이브 자세를 잡고 있다가 이렇게 해서 하나 딱 잘라주는 거예요. 서비스로 보낸 다음에 백드라이브 자세 잡고 있다가 이렇게 찔러주는 거예요. 백드라이브 자세 잡고 있다가 모션으로 날려주는 거예요. 백드라이브 자세 잡고 있다가 바로 전환하는 거예요. 지금 이 편에서는 우리가 서비스 넣고 난 이후에 백드라이브 자세를 잡은 상태에서 카트로 전환할 때 그 카트에 대한 부분이 실제로 그냥 밋밋하게 이렇게 대주는 어떤 그런 형태의 카트들이 지금 많이 나오기 때문에 상대방한테 내가 서비스권을 갖고 있는 상황이어도 그거에 대한 부분을 그냥 쉽게 그냥 주는 경우도 생길 수 있다는 얘기죠. 그러면은 내가 이제 주고 자꾸 맞으니까 내가 3구를 빨리 해야 되나 공격을 해야 되나 어떤 부담감이 있는데, 어떻게 보면은 한 5, 6구에서는 백드라이브 공격을 굳이 이렇게 안 해도 이런 어떤 카트로 사실 어떻게 보면은 득점을 할 수가 있어요. 이 카트라는 게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11점에서 커트에 대한 어떤 박자라든가 그런 거를 좀 뺏을 줄 알고 코스를 이렇게 좀 열 줄 알고 조금 그 모션이라는 것까지 사용한다 그러면 굳이 백드라이브하고 막 드라이브하고 이런 거 안 해도 저는 8강 이상 간다고 봐요. 지역 대회에서. 그러니까 이런 그 잠플레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게임 하는 데 있어서는 정말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중요한 역할을. 우리는 연습을 하거나 이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은 공격이라든가 스트로크라든가 백드라이브 어떤 그런 공격적인 큰 동작에 대한 것들이 연습이 많다 보니까 그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막상 실질적으로 이런 잠플레이를 잘하는 사람들 만나면 아무리 5부 6부 정도에서 스트로크 좋고 백드라이브 잘한다고 해서 제가 봤을 때는 그거를 걸어낼 수 있는 능력이 사실 많지는 않다고 봐요. 냉정하게 따지면.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보면은 그 스트로크라든가 이런 연습도 중요하지만은 대부분의 시간들을 어떤 서비스라든가 어떤 그런 회전을 이용한 어떤 그런 그 원리라든가 이런 걸 이해하면서 커트라든가 이런 것들에 대한 거를 되게 중요하게 생각해야 된다는 거죠. 사실 지금 이 시간에 제가 말씀드린 커트는 그냥 일반적인 커트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박자를 좀, 첫 번째로 박자를 한번 보여드릴게요. 박자를 이렇게 약간씩 변화줘도 상대방 입장에서 막 흔들리거든요. 그러다가 박자를 빼서 한쪽 코스로 탁 찔러준다고. 팔에다 이렇게 살짝 짧게 놓고 날리고 그 다음에 공을 만들어놓고 친다고. 그러니까 실제로는 이 과정이 어떻게 보면 우리가 게임하면서 제일 먼저 시작되는 게 사실 카트거든요. 카트. 서비스 레시버 받는 것도 카트고,
그 커트볼 오는 거에 대한 것도 내가 공격을 못 잡았을 땐 또 카트가 되는데 그 한두 개의 어떤 그런 카트에서 조금 박자라든가 어떤 그 커트에 대한 어떤 그런 공의 구질을 조금 더 날카롭고 그 조금 더 변화 있고 어떤 모션이라든가 이런 걸로 이용한 어떤 그런 변화를 준다면 상대방의 공격을 확실하게 묶어놓을 수가 있으면서도 좋은 공들을 내가 만들어낼 수가 있다는 거죠. 이거는 게임에 대한 어떤 그런 커트 하나로 사실 어떻게 보면은 게임을 그냥 전체적으로 그냥 내 걸로 다 만들어낼 수 있다고 생각이 드는 거예요. 우리가 커트 자체를 그냥 밋밋하게 서로 밋밋하게 하다 보니까 누가 공격을 잘하느냐 실수 안 하느냐에 따라서 누가 이기고 지고의 문제거든요. 근데 저희 이제 뭐 선수들도 실제로 이제 그 아마추어 분들이랑 게임하거나 우리 오육부 분들이랑 게임하면 8개도 잡고 막 9개도 잡고 하죠. 근데 같은 부스들이 게임하면 되게 잘하는 것 같은데 되게 잘하고 막 백돌려 치고 막 스트로크도 잘하는 것 같은데 선생님들이라고 한번 게임 한번 딱 해보면 막 8개, 9개 잡고도 사실 그냥 지기도 하는 이유가 커트에 대한 구질 자체가 박자를 뺐기 때문에 쉽게 공격을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 전에도 제가 서비스 루크를 한 다음에 백드라이브 자세라든가 이런 것도 미리 잡으라는 게 그냥 서 있는 상태에서 공격을 그냥 막 하는 어떤 그냥 내가 쳐가지고 기분 좋은 날은 잘 들어가고 기분 나쁜 날은 안 들어가고 이런 게 아니라 정확한 자세를 잡고 있는 상태에서 제일 많이 오는 코스 또 요새 추세도 약간 그렇고 그러니까 서비스 루크 백핸드에서 언제든지 전환하는 거를 나중에는 또 익힐 수도 있으니까 백핸드 자세에 대한 것만 정확히 잡고서 백핸드 하시라는 거예요. 그리고 백핸드 자세에서 하다가 공이 안 좋으면 커트할 때 커트 자체를 약간 밋밋하게 보내지 말고 빠른 박자를 한다든가 코스를 보면서 한다든가 이런 연습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냥 하나의 생구 연습을 한다고 하면 그 서비스를 딱 놓고서 백드라이브 자세 잡고 있다가 여기서 잡고 있다가 카트를 빨리 해주는 거 하나 1번 백드라이브 자세 잡고 있다가 한쪽으로 찔러주는 거 박자를 빨리 해서 하나 2번 백드라이브 잘 잡고 있다가 백드라이브 거는 거 3번 이렇게 서비스 하나 놓고 난 다음에 간단하게 놓고 오는 카트에 대한 부분을 이렇게 내가 연습을 할 수 있다는 거죠. 찔러주고 거는 거죠. 나중에 뭐 날리는 거라든가 뭐 그런 기술적인 것들은 아직까지는 하기 어려우니까 박자를 빨리 하면서 임팩트를 짧게 하라. 박자를 빨리 하면서 임팩트를 빠르게 하는 그런 커트에 대한 부분을 조금 연습을 좀 해가시는 게 아주 좋을 것 같습니다. 이게 좀 종합적으로 좀 말씀을 드리자면 서비스 놓고 난 자세, 3구 자세나 백핸드 하고 난 레시브 하고 난 이후에 어떤 자세를 약간 백핸드 위주의 어떤 자세를 하중으로 주는 자세를 먼저 만드는 것이 첫 번째고 그 이후에 카트볼이 왔을 때 이제 내가 걸기가 조금 어려웠을 때 전환이라는 걸 하는 과정에서 카트를 할 때는 약간 박자 자체라든가 어떤 구질을 조금 지금보다는 조금 더 박자를 약간 빨리 한다든가 코스를 좀 보는 카트를 한다든가 자 박자, 코스, 모션까지는 제가 오늘 말씀 안 드릴게요. 그냥 박자하고 코스 정도 하고만 오늘은 그래서 카트에 대한 부분을 조금 더 각자 빠르게 또 임팩트 있게 그래서 그 짧게 끌어줄수록 여기서 그 마찰을 순간적으로 일으켜줘야지만 실제로 커트에 대한 변화가 많이 깎일 수 있고 하니까 상대의 범실을 유도할 수가 있고 딱 잘라줘서 상대가 범실을 잡고 일어나면은 사실 커트를 대게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커트가 많이 깎이면 상대방이 약간 뭐 같이 찌르지는 않고 같이 들어주는 경우들이 많아서 더 좋은 공들을 만들어낼 수 있기 때문에 찌르고 난 다음에도 또 백드라이브 자세 잡고 있다가 그 좋은 공들을 이렇게 좀 쉬운 스윙을 할 수가 있다는 거죠. 내가 그냥 이렇게 대주고 상대방이 탁 자르는 거를 내가 백드라이브 거는 것보다는 내가 자르고 상대방이 드는 거를 걸기가 더 좋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실제로 카트에 대한 부분이 어느 정도 잘 진행이 된다 그러면 내가 빈 볼이 왔을 때 공격하는 어떤 그런 부분들이 좀 쉽게 생각할 수 있는 어떤 그런 과정이 될 수가 있고 이 잔플레이에 대한 부분을 절대로 소홀히 하시면 안 된다는 거죠. 우리가 게임을 장악하는 데 있어서는 전체적으로 게임을 내 걸로 갖고 오거나 실질적으로도 5, 6구나 그런 거기에서는 이 커트라는 것들이 어떻게 보면은 한 세트당 한 3, 4점 정도는 그냥 가져올 수 있는 어떤 그런 과정이에요. 그렇다 그러면은 내가 카트 하나만 어느 정도 지금 상태에서 카트 정도만 어떤 그런 것만 연습이 좀 된다 그러면은 실제로 게임도 전체적으로 내 걸로 좀 만들어낼 수가 있고 거기 안에서 상대방이 실수하거나 또 그런 부분에서 득점하는 것들이 3, 4점이라고 그러면 우리가 한 부스에 한 2점 따지잖아요. 지금 내가 그분한테 그 쉽게 카트 하나로 3, 4점 딴다 그러면은
제가 그분보다는 내가 3개, 4개 잡히고 하는 것처럼 그런 여유감이 생기죠. 스쿼적으로. 그러니까 게임을 자꾸 내 펄로 만들어낼 수가 있다는 거죠. 그 카트가 되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네, 감사합니다. 이제 사실 2019년도가 이제 새해가 밝았는데 우리 회원분들 탁구 즐겁게 치시고요. 그리고 운동도 열심히 하셔서 항상 건강하시고 또 하시는 일마다 다 잘 되시길 기원하겠습니다. 이번에 이제 그 생체 탁구에서 우리가 이제 그 영상을 찍어서 올리는데 생체 탁구 그 구독도 많이 올려주시고 또 서로 저도 우리 회원분들 질타하시고 또 건강하게 또 재미나게 하시라고 이렇게 하는 거니까 열심히 하시고 항상 즐거운 마음으로 행복하게 시간을 보내셨으면 좋겠고요. 항상 저도 같이 응원해 주시고 저도 우리 회원분들 많이 응원하겠습니다. 열심히 하시고 재미나게 하십시오. 감사합니다.